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에코프로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장 현재 에코프로 주가가 3% 이상 내리고 있는데요. 결국 60일 이평선에서 한 번 정도 지지받고 튕겨줬었지만 여기는 그렇게 강한 지지라인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유가 최소한 21선 정도까지도 반등을 만들지 못하고 바로 밀리는 그림이거든요. 다만 오늘도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위치에서 매도세가 거세다라기보다 매수세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요일 오후장 현재 1시 3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장중 장세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 주가가 내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장세가 약한지 체결강도 조회해보니까 59.32 상당히 약한 편. 차트로 확인해보니까 대체로 수평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중치는 두지 않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은요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매도만 했어요. 그쵸? 12월 8일에 마지막 매수가 찍혔던 이후에 그때 283만 주 하루에 샀다가 12월 9일부터는 계속 매도만 하고 있고 단 하루도 매수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도 거의 일직선으로 내려왔죠. 호가 잔량으로 장중 시장 심리를 파악을 해보니까요. 매수 총잔량이 매도 총잔량보다 월등히 많아요. 이러면은 장중 심리도 완전히 하방으로 쏠려 있는데 힘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에 베팅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장세예요. 상당히 약한 장세. 이제 한 주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봉 차트로 좀 중기적 분석을 해보면요. 이번 주 주봉 캔들이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면서 5주 이동 평균선에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거래량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한 주 동안 이 영역에서 매도한 세력들이 매수한 세력보다 월등히 많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이거는 추가 하락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다음 주 이후에도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데요. 다만 급락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꾸역꾸역 밀리는 분위기라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상방을 섣불리 예상하긴 어려운 모습이긴 한데 그럼 왜 급락을 안 하고 꾸역꾸역 밀리고 있냐? 바로 여기 매물대가 있어서 그래요. 대략 82,000원에서부터 9만원 정도까지 사이는 매물대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전체를 지지 영역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 77,700원에는 또 슈퍼 트렌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지지 라인이 많으니까 매도세 입장에서도 지금 위치에서 좀 세게 밀기도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런 단기 시황과는 다르게 에코프로 중기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이유는요. 첫 번째 수급의 관점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권 쌍끌이 매도를 했고 개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수급이 좀 안 좋았던 건 맞는데 이거를 지난 10월부터 한 3개월 정도를 열어놓고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권 누적적으로 매수가 잡히고요. 개인은 거꾸로 매도가 잡힙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여전히 중기 추세는 수급의 관점에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슈퍼 트렌드 기준으로 추세 분석을 해보면은 단기 추세는 슈퍼 트렌드 하방이고 그 다음에 월봉상 장기 추세도 아직은 하방을 가리키고 있지만 적어도 주봉 차트상 중기 추세는 슈퍼 트렌드 상방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20주 이평선이 이 파란색 라인인데요.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는 슈퍼 트렌드 가격 위까지 한 8만원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고 주가랑 최대한 접근하겠죠. 혹시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20주 이평선과 최대한 접근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저가 매수세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조건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자리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정말로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이 턴어라운드를 단기적인 의미가 아니라 중기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재료의 관점에서도 에코프로 향후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자 뉴스인데요. 에코프로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이 완공됐다고 하죠. 연간 5만 4천 톤 규모로 상업 생산이 시작이 됐고요. 전기차 60만 대 분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5만 4천 톤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후 10만 8천 톤까지 딱 2배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데브레첸 공장은 유럽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전진 기지로 보시면 되고 인도네시아 니켈을 활용해서 저가 생산 플러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리미엄 제품이었던 고니켈부터 에코프로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던 LFP까지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완성을 한 거예요. 물론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BM이 LFP를 대량 양산을 하려면 앞으로 시간이 한 1, 2년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소량 맞춤형 생산만 하면서 고객사들의 품질 니즈를 맞춰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겠죠. 에코프로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괜히 올라온 게 아닙니다. 재무제표 보시면은 전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흑자 전환하면서 그 영업이익의 규모가 퀀텀점
점프하면서 성장해 왔잖아요. 아직 전년도 4분기 실적 발표는 없었는데 애널들 의견에 의하면은 인도네시아 영향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했던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기조를 타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분석은 전년도 4분기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다만 시장의 불안 요소는 뭐였냐면 LG 엔솔이나 LNF에서 전방 고객사들의 주문 취소가 잇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잘못이라기보다 업황이 일시적으로 주춤한 거 아니냐. 바로 이 우려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던 거고 봉달아 받은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최근에 에코프로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번 오버슈팅이 있었거든요. 단기적으로 과열권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MACD 다이버전스가 있었습니다. 그쵸? 주가는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조정을 2번 정도 줬지만 MACD는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2번 발생했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고점을 돌파했던 이 정도 부분을 오버슈팅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최고점 찍을 때 12만 1,600원 찍을 때 요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소통방에서 에코프로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그동안 에코프로 수익 전략 정보 쭉 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지난 12월 10일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차트를 올려드리면서 현 위치에서 주식 고수와 하수 간의 손바뀜이 진행 중이다. 분할 매도 가능하겠습니다. 11만 9,200원 정도 찍고 있을 때 이런 말씀 드렸죠. 당시 내용을 보면은 최근에 주식 초고수들이 에코프로를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 오전 중에도 1억 원 이상 매도 재결 1위에 떴습니다. 고수와 하수 간의 손바뀜이 진행 중인데 에코프로 중장기 우상향이 크게 열려 있는 건 맞지만 최근에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단기 고점을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 위치에서의 적절한 대응은 신규 매수는 신중하게 접근, 단기 물량부터 분할 매도 가능 구간, 추후 부정적인 주봉 캔들 출현 시 중기 물량까지 매도 가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신에 장기 물량은 17만 5천 원 상방 마디가까지 도전해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에코프로는 뭐냐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봉 차트로 대세 분석을 해보시면은 최고점 30만 원 위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크게 줬지만요. 결국 5년 이평선은 지켰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양봉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5년 이평선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를 눌림목으로 인식한다면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연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인 17만 5천 원까지 주가의 평균적인 변동 범위에 해당하니까 제가 장기 1차 목표가로 17만 5천 원을 제시를 드렸던 거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17만 5천 원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못 가 이게 아니라 좀 밀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차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은 단기 물량이나 중기 물량 가지고는 어느 정도 대응은 필요하겠지만 에코프로는 대세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장기 물량은 일부 하다못해 소액이라도 좀 남겨두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 주가가 88,400원에 위치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17만 원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에코프로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고요. 한 주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시점인데 에코프로 기술적으로 5주 이동 평균선 저항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윗꼬리도 길게 달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매도한 세력이 꽤나 많았는데 다만 급락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꾸역꾸역 밀리는 분위기예요. 그 이유는 밑에 매물대 지지 영역, 그 다음에 77,700원 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가 하방으로 지지 라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기 시황은 아직은 좋진 않지만 수급의 관점에서는 에코프로 중기 추세 살아있고요. 또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도 잘 완공됐으니까 올 한 해 조금만 길게 보시면 에코프로 멀지 않은 미래에 턴어라운드 만들고요. 중기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이런 힘찬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 10만 7천 원은 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 주가가 10만 7천 원 위로 치고 올라와야만 에코프로 단기 추세가 상방 전환될 수 있고요. 세력들은 최근 장에 9만 3천 원에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9만 3천 원을 차트에다 표시를 해보면은 이쯤 되거든요. 정확하게 매물대 중심선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의 고점도 세력들 집중 매도가랑 일치를 합니다. 하방마디가 77,700원은 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이에요. 주가가 77,7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우리 에코프로 중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에코프로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에코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대창 보시겠습니다. 대창은 제가 1월 5일 월요일에 내일장 급등주 5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 보니까 종가는 9.57%, 10% 가까이 상승한 가격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 고점은 20.25%까지 올랐었는데 30분 차트로 보니까 장중 고점 20% 정도 가격을 두 번 터치했었네요. CI테크 보시겠습니다. CI테크는 제가 1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14분쯤에 여러분께 내일 급등할 종목으로 단 한 종목을 CI테크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인 1월 5일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종가는 24.55% 급등에 성공하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량이 무려 15,000%나 터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중 고점은 29.97%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네요. CTR 모빌리티하고 형제 엘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새해 첫날부터 1월 1일 목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3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날 보락은 그냥 강보합권으로 끝났는데 CTR 모빌리티랑 형제 엘리트는 거의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CTR 모빌리티 종가는 26.39%고요. 장중 고점은 28.74%. 거래량이 살짝 올라오면서 그 전일 캔들의 윗꼬리 부분을 메꾸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 전날까지도 장중 급등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결국 종가상 올라가길래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윗꼬리를 메꾸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형제 엘리트 보시겠습니다. 형제 엘리트는 뭐 너무 깔끔한 양봉이 나와서 29.86% 종가 고가 상한가로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쉽게 상한가를 갔죠? 이거 더 가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사마페인트 보시겠습니다. 사마페인트는 제가 12월 17일 수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BCM이랑 사마페인트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 이튿날 18일에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30% 꽉 채운 상한가 종가 고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장중 체결 강도가 강할 때나 예를 들면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일 때 이럴 때 대응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마페인트는 아침에 9시 1분에서 2분으로 넘어갈 때 체결 강도가 100을 넘기 시작했고요. 그쵸? 그리고 9시 36분에서 37분으로 넘어갈 때 체결 강도가 10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꼭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렇게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9시 3분쯤에 이 캔들에서 진입이 가능했을 거고 그 다음에 9시 36분 이후 주가가 상한가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가 가능하셨을 겁니다. 시가 갭이 4.75%였거든요. 이 갭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더라도 한 30분 만에 25% 정도 수익 나는 짜릿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었겠죠. 한화 갤러리아 보시겠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저녁 때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 이튿날 차트를 보니까 30% 종가 고가 상한가로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거래량은 4,000%나 터졌네요. 일동제약이랑 일동홀딩스 보시겠습니다. 두 종목은 세트죠. 제가 12월 10일 수요일 내일장 급등주로 총 4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일동제약이랑 일동홀딩스를 포함을 시켰었는데요. 두 종목 다 이튿날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먼저 일동제약부터 보시면 종가는 24.62로 끝났고요. 장중 고점은 29.23% 거의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동제약은 제가 이날부터 이틀 연장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급등주로. 그래서 그 다음날 연속으로 급등에 성공한 거고요. 일동홀딩스도 비슷합니다. 이튿날 차트 보시니까 종가는 17.12%로 끝이 났는데 장중 고점은 27.28% 거의 상한가 인근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오늘보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템베거 히든 종목들 2025년도 12월에는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소통방에서 히든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지난 11월 28일에 템베거 히든 종목 추천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해당 내용 눌러보면 제형 솔루텍, 동양고속, DIC, 고영 총 4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제형 솔루텍은 월봉 캔들로 12월 한 달 동안 144.84% 올라왔습니다. 제가 11월 28일에 추천을 드렸었으니까 거의 2.5배 정도 올라왔다. 한 달 동안 간 것 치고는 성공했죠. 다음에 동양고속 보겠습니다. 동양고속은 412.61% 올라왔는데 월봉 캔들의 고점은요 1100% 넘게 올라갔었어요. 얘는 템베거를 벌써 달성을 해버렸어요. 한 달 만에. 고터 재개발 이슈로 묶이면서 12월 한 달간 아주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11월 28일에 14,280원 할 때 추천을 드렸었으니까 혹시라도 담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한 달 만에 17만 2,800원까지 템베거 수익을 맛보는 짜릿한 경험도 한번 해보실 수 있었겠죠. 다음으로 DIC 보시겠습니다. DIC는 한 달 동안 58.64% 올라와서 이것도 첫 달 치고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고영은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12월 월봉 캔들의 고점은 27.85%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은 살짝 조정권이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11월에 추천드렸던 템베거 히든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성공적이었고 특히 동양고속은 한 달 만에 템베거를 달성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템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템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템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템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